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야의 유틸리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의 쉐이딩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텍스처나 쉐이더만으로 표현하기 힘든 재질을 만들 때에는 적절한 유틸리티 노드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적용할 줄 알아야 내가 원하는 재질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에서도 머티리얼을 제작하는 방식이 마야의 유틸리티 노드 구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게임 엔진 쪽을 배울 경우에도 그 안에서 노드를 구성하는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는 속성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각 유틸리티에 대해 설명을 쭉 진행하고 유틸리티를 응용한 쉐이더를 만들며 이 노드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쉐이더를 제작할 때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제너럴 유틸리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쉐이드를 열고 유틸리티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샘플러 인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샘플러 인포를 선택한 다음에 어트리뷰트 데이터를 열면 이렇게 많은 속성들이 있죠. 샘플러 인포는 쉐이딩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틸리티로 오브젝트의 표면에 샘플링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속성들이 오브젝트의 샘플링 정보들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월드는 오브젝트의 샘플링 하려는 지점에 대한 월드 좌표상의 위치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포인트 오브젝트는 샘플링 지점에 대한 오브젝트 좌표상의 위치값을 나타내고요. 포인트 카메라는 샘플링 지점에 대한 카메라의 좌표상의 위치값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멀 카메라는 샘플링 지점에 대한 카메라 좌표상의 노멀 방향, 즉 회전 각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UV 코드, UV 코디네이션은 샘플링 지점에 대한 UV 좌표값을 나타내고요. 레이 디렉션은 샘플링 지점에서 카메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카메라 좌표로 알려줍니다. 탄젠트 U 카메라는 샘플링 지점 세로 방향에 대한 탄젠트 값을 카메라 좌표로 알려주고요. 탄젠트 V 카메라는 샘플링 지점에 대한 가로 방향 탄젠트 값을 카메라 좌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 센터는 샘플링 지점에 대한 스크린 좌표상의 위치값이고요. 이 페이싱 레티오는 샘플러 인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속성으로 폴리곤의 노멀의 방향과 카메라의 시선과의 관계를 계산해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면은 1, 카메라와의 각도가 90도를 이루면 0의 값으로 그 사이는 0과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페이싱 레티오는 투명 물체에 대한 불투명도를 조절하거나 페이크 리플렉션 효과를 줄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드 노멀은 샘플링 지점의 면의 방향 각도를 반전해서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네, 각 속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 알아듣기 힘든 내용입니다. 저 역시 대략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지만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앞서 말했듯이 잠시 후 응용 쉐이더를 만들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쪽으로 올라와서 컨디션 노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 컨디션 노드는 퍼스트 텀과 세컨드 텀 두 차례의 설정 값을 비교해서 그 비교 결과가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에 해당하는 텍스처를 적용해서
결과물로 보여주는 유틸리티입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을 보면 각 비교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꼴 두 결과물을 비교했을 때 같거나 같지 않거나 퍼스트 텀이 세컨드 텀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이런 오퍼레이션 설정을 잡아놓고 그 설정에 대한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컨디션 유틸리티도 잠시 후에 더블 사이디드 쉐이더를 만들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멀티플 디바이드. 이 멀티플 디바이드는 인풋에 입력된 두 개의 텍스처, 이쪽에 연결되겠죠. 이 두 개의 텍스처를 오퍼레이션 설정에 따라서 겹쳐서 보여주는 그런 유틸리티입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에는 멀티플라이는 포토샵 레이어에서 멀티플라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어둡게 겹쳐지는 거고요. 그리고 디바이드는 포토샵의 오버레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파워는 스크린 같이 서로 밝은 색을 더하며 겹쳐지는 효과를 보여주고요. 하나 조심할 거는 어떤 텍스처를 인풋1과 인풋2에 넣을지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므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내가 두 텍스처를 겹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미리 예측하면서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셋 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 레인지는 어떤 범위에 있는 특정 값을 기준으로 다른 범위를 대입해서 원래 값에 대한 다른 범위에서의 값을 비율적으로 텍스처를 조절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텐데 예를 들어보면 0에서 1 사이에 있는 중간값 0.5라는 수치를 다른 범위인 1에서 3에 대입하면 비율적으로 2가 나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setRange는 원래의 설정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텍스처 뿐만 아니라 어떤 오브젝트를 움직였을 때 상대적으로 타겟 오브젝트의 위치도 같은 비율로 이동하게 하여 리깅에서 팔의 위치가 바뀔 때 팔꿈치가 같은 비율로 위치값이 바뀌도록 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이 올드민에서 올드맥스의 값이 상대적으로 대입되는 새로운 다른 범위의 값이고요. 민에서 맥스의 값이 원래의 기준값입니다. 그래서 올드민과 맥스의 값을 민과 맥스의 값에 대입했을 때 밸류에 설정된 수치를 계산하는 것으로 민과 맥스는 0과 1을 세팅하고요. 올드민과 올드맥스의 수치는 가변적으로 사용해서 대응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RGB, 레드, 그린, 블루의 채널 순서이고요. 밸류의 값에 텍스처를 적용하고 올드민과 맥스의 수치를 낮추면 대입되는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텍스처가 밝아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텍스처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널별로 색상 값을 바꿔서 채널별로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인포는
라이트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의 빛을 비추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월드 스페이스 상에서 라이트의 위치입니다. 라이트 포지션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트로부터 쉐이딩 되는 포인트까지 거리로 샘플 디스턴스. 이 셋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보는 세 번째 샘플 디스턴스입니다. 이번에는 머티리얼에 두 가지 텍스처를 적용하고 상부 텍스처의 특정 컬러를 마스크로 지정해서 투명도를 뺄 수 있는 이 스텐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텐실은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플랜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UV를 제대로 펴줘야겠죠. 그리고 다시 하이퍼쉐드 열어서 VAMTL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겹쳐 있네요, 이것들이. 여기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스텐실을 활용하겠습니다. 스텐실을 끌어다가 VLAMTL에 디퓨즈 컬러에 연결했고요. 그리고 텍스처를 두 개 만들겠습니다. 체커와 클로스 두 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클로스를 먼저 체커를 이 스텐실의 이미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색깔을 설정할게요. 파랑 같은 거 할까요? 네, 이렇게 설정했고요. 그리고 이 플랜에 어사인 해주면 이렇게 기본 색이 나왔죠? 아, 잘못했네요. 얘를 연결해야 되죠. 이미지에 클로스 넣어주고요. 클로스의 색깔을 좀 바꿔주도록 하죠. 빨강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스텐실, 이 체커의 아웃 컬러를 스텐실의 디폴트 컬러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체커는 기본 이미지로 사용되는 거고, 이 클로스가 상부 이미지가 돼서 알파를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텐실을 선택하고 이 HSV 컬러 키를 확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키 마스킹 체크 켜주시면 네, 벌써 알파가 빠진 거 보이시죠? 컬러 키가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색 부분이 마스크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 올려주게 되면 사라졌죠? 그리고 얘의 컬러를 선택해서 나는 이 색을 빼고 싶다. 그러면 색이 다 빠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명도를 좀씩 조절하다 보면 어떤 색을 뺄 것인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명도 쪽이 많이 관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도를 낮췄더니 어두운 영역에 색깔이 다 빠졌고요. 화이트를 올렸더니 밝은 쪽에 있던 영역이 다 색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컬러키의 색깔을 설정해서 특정 영역의 컬러를 마스크로 빼줄 수 있는 게 바로 스텐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유틸리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색 정보를 처리하는 컬러 유틸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블렌드 컬러라는 거, 얘도 한번 직접 만들면서 하죠. 먼저 블렌드 컬러를 보면 이렇게 블렌더는 컬러 1과 컬러 2 이 두 텍스처가 섞이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되면 컬러 1 빨강색이 적용되고요. 블렌드가 0이 되면 파랑색이 적용되죠. 이 블렌더는 블랙이 0이고 화이트가 1이기 때문에 텍스처를 사용해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렌더 컬러의 아웃풋을 가운데 버튼으로 끌어다 브이리엔트 2의 디퓨즈 컬러에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사인을 해주면 지금은 블렌더가 1이기 때문에 빨강색이 나오죠. 1을 낮추면 네, 이렇게 점차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렌더에 텍스처를 적용할 경우 벌즈 같은 거 적용해 볼까요? 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흰 부분은 빨강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검정 부분은 0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단순히 색으로 지정했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그래스 텍스처 네, 이런 잔디밭 이미지를 다운받는다고 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텍스처 이런 또 땅을 다운받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1에는 잔디밭을 그리고 컬러 2에는 땅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잔디가 듬성듬성 심어진 텍스처를 연출할 수 있겠죠. 지금은 기본 텍스처인 벌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인데 여러분이 만일 이 블렌더에도 여러분이 그린 텍스처를 사용한다면 불규칙적인 텍스처를 또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텍스처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블렌더 컬러였습니다. 다음 이 클램프는
설정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모두 잘라버리는 유틸리티로, 예전에 툰 쉐이더가 따로 없었을 때 툰 쉐이딩을 만들 때 주로 사용했던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 값을 0.5로 설정하고 맥스 값을 1.0으로 설정했다고 하면 인풋 값으로 0.3이 들어오게 되면 올림에서 최소값인 0.5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인풋 값이 1.2 이렇게 1이 넘어버리면 1 이상은 다 잘라서 1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쉐이딩의 단계를 단색으로 처리해서 툰 쉐이더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범위 내의 값 0.7이나 8 같은 경우는 음영값을 그대로 출력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툰 쉐이더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클램프 노드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리버스 노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버스는 색상이나 텍스처의 색을 반전하는 유틸리티로 이 인풋과 아웃풋 두 가지만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인풋과 아웃풋. 텍스처를 인풋에 넣고 아웃풋을 컬러 같은 쉐이더의 속성에 넣으면 원래 색이 반전돼서 적용되는데, 그냥 간간히 반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리맵 HSV 요거는 포토샵의 휴 앤 세츄레이션처럼 이 텍스처의 색상이나 채도, 밝기들을 조절할 수 있는 유틸리티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유틸리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당장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씩 응용 쉐이더를 만들어 가면서 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틸리티들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십시오.